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원입니다. 간단한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과 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기 106년 10월 둘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새로 발간된 원불교전서 회수 폐기 사건 이후 수의단원 전원 사태에 이어 10월 18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산 종법사님은 10월 2일 오전 10시 종법원에서 교단 내 언론매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10월 2일 오전 10시 종법원에서 열린 교단 내 언론매체 기자회견에서 전산 종법사님은 올해 큰 사건이 두 가지나 일어나 제가 출가 교도들을 볼 면목이 없다라고 거듭 사과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수위 단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전면 취소된 선거와 관련해 특별법에 의해 처음 있는 선거라 소통에 혼란이 있었다라며 그동안의 의혹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현 수의단원 선거제도의 보완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열고 운영해온 기본 정신이 있으며 그것은 한마디로 공이다. 우리의 선거 방식은 사실 추대며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선거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연구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교도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는 교단의 중요한 변화들은 반드시 대중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대가 밝아서 지금은 조직 소통을 넘어 대중 소통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제가와 함께 나간다는 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고 여러 각도에서 잘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많은 교역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질문에는 후진들에게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회상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건설하신 주세 회상이고 진급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회상이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더 좋아지고 밝아지도록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종법사님은 올해 교단사에 불미스러운 큰 사건이 두 가지나 일어나 정말 제가 출가 교도들을 볼 면목이 없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 교단의 큰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대도 회상에 들어와 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 WBS 원음방송 마음원 프로젝트가 특집 공개방송 마음원 콘서트를 끝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10월 2일 서울랜드 베니스 무대에서 열린 마음원 콘서트는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과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함께 어울린 가운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김은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연은 정은밴드, 장철준, 가야금 빛, 채완, 버스터즈, 지선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함께 가을 저녁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특히 채완 씨는 자신이 꿈을 이뤄온 이야기를 한 편의 모노드라마로 선보여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원불교가 사람의 마음을 챙기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야금 빛은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인사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따뜻하고 서정적인 노래들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러브올릭의 보컬 지선 씨 또한 이번 공연이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건네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연에 함께한 한 시민은 서울랜드를 찾아 우연히 공연을 접했는데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하며 공연을 기획해준 원음방송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함께한 관객들은 방역 지침상 환호로 호응할 수는 없었지만 공연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며 감동의 무대를 보여준 가수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10월 16일 원음방송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 시작된 은덕문화원 가을 문화행사가 10월 12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은덕문화원이 가을의 빗장을 여는 가을 문화행사를 열고 지난 10월 1일 온라인으로 작가 인터뷰와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김법열 은덕문화원 원장은 해마다 가을꽃이 만발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작품 감상과 아울러 도심 속 힐링을 체험할 수 있게 가을 음악회와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함께할 수 없지만 온라인 전시와 공연으로 지친 마음 잠시 쉬어가는 위안과 희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가을 문화행사에 나온 전시작품으로는 김희진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 보유자로부터 기능을 사수해 지금은 이수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시재 매듭공예가의 매듭전 꽃길, 원불교 관련 브로셔, 포스터, 사파 등 12점을 골라 전시하고 있는 김곰 작가의 그림전 원, 은덕문화원 정원을 배경으로 전시된 구름나무의 그림전, 서로의 틈 사이로 피는 마음꽃 등이 있습니다. 가을 문화행사의 또 다른 테마인 가을음악회는 All is Grace라는 주제로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10월 11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은덕문화원 가을 문화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되면 대면 행사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오는 12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 특별한 성지순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구로교당 영산 성지순례 소식 만나봅니다. 구로교당 일원의 가족들이 영산 성지순례 걷기 명상을 떠났습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출발해 백수해안도로 해당학길 제명바위 입구에서 옥녀봉 정상, 상여봉, 설레바위봉을 거쳐 삼바제에서 기도 명상 시간을 가진 뒤 구수산, 불복제, 수도암, 저수지, 노루목 대각성지, 생가성지, 원불교 성지를 거쳐 출발지였던 영광국제마음훈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구로교당 이원웅 일원의 회장을 선두로 7명의 교도들이 함께 원불교 근원성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지순례에 참여한 함석영 교도는 대종사님이 매일 올라가서 기도드렸다는 삼바제에서 저녁 기도 및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 무언가 마음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훈련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변혜승 교도 역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말로만 들었던 사무여한, 이소성대, 일심합력이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몸으로 직접 체험했으며 혼탁했던 정신이 맑아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봉공회인데요. 오늘도 쉼없이 은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 봉공회 사무총장인 강명건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불교 봉공회를 담당하고 있는 강명건 교무입니다. 저희는 이런 재재난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또 종교계 또 국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교무님이라고 소개를 했고 교무님도 네. 그렇게 처음에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네, 사실은 구호대장으로도 많이 불리시잖아요. 혹시 네, 네. 처음 갔던 재해재난 현장도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음, 본공에 돌아서 갔던 곳하고 좀 다르긴 한데 네. 2002년 제가 인터넷 교당을 할 때 어, 그때 처음으로 그때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태풍이라서 뭐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 저희 원불교 총부 식구들과 그리고 대학생들 해서 그때 한 200명 정도가 그 김천 지뢰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난 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본공에 와서 2005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났는데 저도 이제 처음 산불 현장도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산불 현장을 가보니까 이 솔방울이 바람에 날리면 1km까지 가는 정도의 그래서 굉장히 불이 사방팔방으로 튀는 그런 이제 강원도 이제 현장을 가봤었고 국내에는 이제 강원도 산불을 갔고 해외는 2006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지진이 왔는데 지진이 한 2분 정도에 왔었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집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이후에 재난재해가 없어야지 참 좋을 네. 텐데 네. 아쉽게도 매해 이렇게 또 그런 현장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곳들을 좀 정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나요? 어떤 곳이든 재난재해 현장은 다 갔다 오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난 보면 뭐 재산 피해가 나는 쪽이 많지만 저희가 현장에 많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재민들이 좀 많이 네.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밥차라든지 지금 이제 최근에 받았던 그 세탁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그러지 뭐 꼭 그런 이재민 피해가 많지 않더라도 현장에 가서 왜 그런 이제 재난이 났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러 대체적으로 다 가보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국내외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도록 네. 정말 많은 곳들을 우리 본공회가 찾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보은장터 바자회, 훈훈한 밥집, 은혜 원룸도 있고요. 본공 세탁소, 그리고 빨간 밥차 등등 정말 본공회 하면 많은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네. 부분들이 사람들을 좀 직접 또 만나야 되고 도움도 또 직접 받으면 훨씬 더 운영에 좋아질 텐데 지금 네.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에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새로운 재난 상황인데, 그동안 겪지 않았던, 물론 그 전에 또 메르스나 이런 부분도 네. 있긴 했었는데, 그런 때는 그때 뭐 부분적으로 재난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네. 어려움을 같이 겪는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한 지역의 피해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이런 피해가 많이 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쇄 반응으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들도 이제 이 본공 활동하는 부분들도 제약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운영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제일 뭐 운영비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사실은 재난에 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특히 좀 더 이제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의 그런 생활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밥차를 하면서 이 노숙인 파트 쪽에 좀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예, 노숙인들의 상황은 지금 4단계, 서울 같은 경우는 4단계가 되어지면서 이 시설 쪽에도 4단계로 되어지다 보니까 전에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한 100명, 200명 들어가서 그렇게 이런 그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지금은 20명, 30명밖에 이렇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식사라든지 또 시설 입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뭐 그 서울역에 은혜 고시원이라고 해서 네. 거기는 이제 노숙인들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계시고 또 이제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평소 때는 노숙인들이 한 40%에서 60%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식사라든지 이 숙소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운영비 부분도 많이 생기고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사실은 많이 있고 뭐 이 단계는 저희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상황에 다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소외계층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렵게 지내고 있다 그런 말씀 좀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도 뭐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원불교 본공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또 본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원불교 본공회는 그러면 처음에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나요? 원불교 본공회는 뭐 교리적으로 보면 쉽게 이제 우리 교리도에 보면 4대 강령이라 해서 지연보온, 정각정예, 불법 활용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무아본공이라고 있는데 4대 강령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연보온, 정각정예, 불법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무아본공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이제 교리적인 바탕도 있지만 우리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상이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원불교 본공회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다만 이제 조직적으로 좀 더 이제 만들어진 것은 원기 62년에 이제 원불교 본공회, 중앙본공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4대 강령으로 이제 4대 본공회에서 출가본공회, 재가본공회, 국가본공회, 세계본공회 이렇게 이제 본공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공활동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정관평 활동도 마찬가지고 본공활동은 단순하게 편안할 때 아니면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종사님 당대 때는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그리고 이제 6.25 동남 마치고 그리고 교단이 그때도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 해외에서 도는 그 해외 동포 분들을 위해서 전제 구호 동포 사업을 했어요. 이 구호 동포 사업을 해서 단순하게 뭐 지금 몇만 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한 80만 명이 했고 기간도 1년이 훨씬 넘게 해서 전제 구호 동포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런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뭐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교단적으로 어렵지만 국가나 세계가 더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막 그 4단계, 3단계 이런 단계에서 자꾸 활동을 제약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종교는 그럴 때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능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릉에 폭설이 왔을 때 4단계니까 또 지역에 코로나 상황이 많으니까 지역을 이렇게 사실 못 넘어오게 하는데 저는 그 가기 위해서 미리 코로나 검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 교구에 있는 교도님들이나 교우님들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웃 종교 이제 4대 종교하고 같이 연대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다가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강원도는 불교가 많으니까 불교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연대 활동을 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도 받고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저희 종교 부분에서는 더 어려운 정말 나라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또 교단이 더 힘들수록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대중적인 당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몰래 또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더 대단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못 가거나 또 홀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자비로 5년째 또 봉사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직접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아까 제가 그 서울역 앞에 은혜 고시원을 운영한다 했잖아요.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 때는 그 총무를 집에 못 보내는데 명절 때는 이제 보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고시원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도 명절 때는 거의 집에를 가본 적이 사실 없어요. 없고 네. 이제 근데 보통 때는 뭐 근무를 안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잘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곤 했는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명절 때도 집에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올 사람도 없고 네. 또 가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아마 저희 고시원에 계시는 분 중에도 명절 이름만 들었을 뿐이지 한 번도 그런 음식이라는 거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분들께도 그런 걸 이제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정토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정토가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상의하니까 아이들도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가까운 우리 집 근처에 또 정토 한 분이 같이 하겠다 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왕이 할 바에 이렇게 그 비용 부분도 다 해결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셔서 사실은 고마운 존재들이고 또 사실 그렇게 이제 뭐 고구마전, 김치전, 동그랑땡, 뭐 소고기국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럴 때마다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 보고 또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추석이나 명절을 좀 마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것보다도. 네. 이렇게 또 진심으로 네.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원불교 본공에는 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굳이 활동을 알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네네. 알아봐 주시고 또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쑥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작년 2020년 국가재난관리유공 국무총리 표창도 또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본공의 사무총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재난 현장에는 다른 이제 자원봉사계나 이런 또 자원센터라든지 또 이런 재난 쪽에 담당하는 쪽은 네, 이것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재난 현장에 가장 빨리 가는 분이 강명곤 교무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돼 있어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 늘 빨리 가서 뭐 우리만 가서 우리 텐트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난 현장에 이런 상황이고 이재민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다 정보를 이제 그 사대 종단이라든지 자원봉사계 쪽에다가 제가 제공을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디 기업들하고 이제 텐트 100동을 만드는데 원래는 자원센터 쪽에 줘야 되는데 교무님은 재난 현장에 빨리 가니까 교무님도 드리겠다고 저희들 이제 2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재난 상들도 사실은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마운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아까 인터뷰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대부분들은 다 회장님 중심으로 제가 하고 있고 네. 저도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인터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상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본공의 회원님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많이 했는데 제가 공적심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공회원님도 상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공회원님 중심으로 상을 챙겼어요. 이제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2016년에는 저희 소탕원 김희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훈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산 교구 본공 회장님 같은 경우는 포장상 받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 이런 상들을 이제 저희가 내적인 교단적으로 상도 주지만 외적으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제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본공 회원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어디론가 달려가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많은 곳에 이제 손길을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더 손길을 좀 가고 싶은 그런 곳들이 또 앞으로 있으신지 남은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오늘 또 이제 노숙인 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노숙인 파트 쪽에 저희도 제가 이쪽에 들어온 지가 지금 12년 정도가 되는데,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노숙인 쪽에 돌아다 보니까 입양하는 아이 문제, 그 다음에 보육원 문제, 그 다음에 학교와 길 밖에 있는 청소년이 한 30만 명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보육원에서 때 되면 나오는 이제 18에서 23살까지 보육원에 있지만 그 아이들이 1년에 한 2,000명씩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오면, 이 자립급으로 500만 원만 줘요. 그러니까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가겠는데 적응을 잘하게 되면 그래도 직장이 잘 얻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시 노숙이나 이 어려운 생활에 들어와요. 저희 익산의 이리보육원에 있던 분이 하루는 의정부 쪽에서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고시원 월세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때 이리보육원의 원장님 이름을 대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이 60이 돼도 이 벗어날 수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정부가 다양하게 복지시설, 복지 부분들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가 손미치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종교가 그 역할을 사실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 저 혼자 하기에는 아까 미혼 문제, 네. 학생 입양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5살, 6살 때까지 거기 이제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다시 보육원은 이제 보육원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있다가 자기가 선택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좌절과 고통을 많이 가져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소외되고 또 그런 걸 챙겨야 할 때 종교가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 책임져야 되는데 교단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저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자분들이 다른 이웃 종교들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저희 교단에도 지금 이쪽 좀 어려운 쪽에 있는 교무들이 거의 없어요. 예. 옛날에 그 군산의 여성 보호시설에 그때 한 분이 계셨고 그 이후로 이제 근데
그런 교무님들이 출가 교무님들이 뭐 선배님이든 후배이든 이렇게 나오셔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사회가 빨리 이렇게 네. 편안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좀 한 번이라도 숨을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역할에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하여튼 뭐 힘든 데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교도님들이나 또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더 응원해 주시고 또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세상이 또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낙원의 세상이 그래서 펼쳐지는 것이지 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내가 당장 너무 힘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고 이런 이웃의 정을 좀 나누기에는 더 많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욱더 좀 손길이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는 다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주위에 뭐 소상공인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재난 현장에 해외를 가보면 저희 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가까이 그 캄보디아를 가보면 캄보디아에 저희 교당이 있고 그 교당 바로 옆에는 정말 저보다 더 어렵게 옛날에 저희 60년 아니라 한 뭐 50년 이렇게 되는 그 공간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공익복지부에서 백신 나누기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백신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좋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편안하게 다니고 하려고 하면 그런 백신 나누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한 사실 주위에 살펴보면 어려운 이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요.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산속에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어떤 이제 뉴스가 접하면 아 우리 바로 옆집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기회가 되고 그분들에게는 하루라도 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주위를 살펴주시고 내가 편하다고 해서 그게 마음을 두지 말고 혹시 그런 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늘아 한지 한 집안 한 권속을 만들어가는 또 대중사님 법을 실천하는 우리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산 종사님께서는 봉공하지 않은 종교는 빈 껍데기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쉼없이 무아봉공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 봉공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무님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또 교무님이 건강하셔야 더 많은 은혜를 나눠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경기 인천교구와 수원교당이 제4회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를 거행합니다. 교구청과 교당 신축불사에 합력해준 영가들의
영로를 축원하는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사업 참여를 통해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 재해를 타파하기 위해 세계봉공재단 일원데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은 훈훈한 밥집이며 네이버 해피빈과 스마트폰 이체를 통해 언제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늦게 오는 기쁨은 늦게 떠난다. 네덜란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베이츠의 말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일상의 행복이 언제쯤 다시 찾아올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에 많이 힘들 수 있지만요. 좀 더디 오더라도 대신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분명 이겨낼 용기가 생길 겁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